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정치라이브의 유경민, 이준혁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였죠. 네, 그렇죠. 또한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보고 예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건이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참여정부 시절 야당은 똘똘 뭉쳐 노 대통령의 선거 중립 위반 의혹을 물어 탄핵을 추진했지만 이후 역풍을 맞아 총선에서 대참패를 겪었습니다. 네, 그럼 선배 지금까지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야당에서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까지 매주 재발의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여러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탄핵보다는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수용해 물러나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 이 주장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도 거론됐던 방안인데요. 여야 합의로 개헌한다면 그나마 평화적인 모습으로 정치적 혼란이 수습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윤 대통령이 현재 난국을 타개할 만한 수단이 거의 남아있지 않죠? 앞서 말한 개헌 카드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윤 대통령의 탈당이나 내각 총사퇴, 이런 방식으로 전국을 수습하기엔 부족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나서 여권 안에서 전략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그 틀을 바탕으로 야당과 협상하고 전국 수습에 나서 전략적인 철수를 한다면 그나마 평화적인 모습으로 정치적 혼란이 수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한편 이제 탄핵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어렵게 됐고 계속해서 버티면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입장인데요. 민심마저 돌아섰기 때문에 탄핵당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국정 운영 관련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여야가 상의하면서 협치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사태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순석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수석부의장의 말인데요. 야당이 탄핵소추를 추진하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이유는 첫째, 대통령으로서 출구가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거대 야당이 국회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감사원장부터 검사장 등 줄줄이 첨부면 언론을 통제하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도 막지 않았고 본회의 표결을 붙이도록 놔뒀다라고 했는데요. 또한 양 부의장은 대통령은 야당이 탄핵을 추진할 것을 유도했다고 본다. 줄기찼던 김건희 여사 특검부터 정부 인사 탄핵, 심지어 예산 탄핵에 이르기까지 야당의 행보가 어떠한지를 국민 앞에 낱낱이 알려야 할 정도로 절박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비상계엄까지 선언할 만큼 실상을 알리려고 한 것이고 야당이 갇힌 전국을 탈출하기 위한 하나의 비상조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탄핵 전국을 생각해보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면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나가야 하는데 만약 기각이 되면 대통령으로서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거라면서 전국의 난맥상을 돌파해 국정을 운영해 나갈 거로 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정세훈 정치평론가의 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판단을 잘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계엄 해제를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당의 탄핵론에는 명확히 선을 그으며 탄핵안 반대 추진을 당론화하면서 윤한 갈등을 불식시키고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것이라는 건데요. 현재 한 대표는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했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과거 분열로 몰락한 보수가 박근혜 탄핵의 학습 효과를 모를 리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쪽으로 몸을 실는 순간 한 대표는 보수를 대표할 차기 대권주자로서 설 자리를 영영 잃기 때문에
이번을 기회 삼으려는 모습이다. 야당의 탄핵을 막아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자 하는 판단이 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을 막아낸 보수의 전사가 되려는 것이고 시간을 끌수록 보수 결집이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을 끌어내려 해도 박근혜 탄핵을 기억하는 보수는 섣불리 움직이지 못할 것이며 탄핵 소추를 동참해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사이에 보수가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강욱 데이터 정치평론가의 말입니다. 사실상 이번 계엄 선언은 일종의 해프닝 수준이라면서 야당의 행태에 분노한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질러버린 것과 다름없다고 했는데요. 실제 치밀하게 준비된 계엄이었다면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것인데 비상계엄 선언조차 국민들이 느긋하게 TV 시청하고 있을 10시에 했다. 진짜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다면 새벽에 했을 텐데 그저 국민 앞에 야당의 행태를 이르며 울분을 토한 격이다라고 했습니다.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1987년 13대 대선 당시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전두환 정권은 DJ를 사면하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고 선거는 노태우 vs DJ/JP 4파전이었습니다. 야권이 분열하면서 신군부는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성공했죠. 그 관점에서 이번에 탄핵이 될 경우를 가정해 조기 대선이 온다면 대통령 권한대행한테는 사면권이 있으니 조국 혁신당 대표가 대법원 판결에서 안 좋은 결과를 얻더라도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경우 선거 레이스에 안 뛰어들겠나? 어차피 1등이 누가 될지 확정인 상황인데 안 나갈 리 있겠냐면서 이후 전국은 이재명, 한동훈, 조국 3파전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봤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통령으로서는 정부 탄핵을 촉구해온 야당과 맞서 물러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지금의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어야말로 대통령의 처지를 역으로 방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면 전환의 반격이 될지 더 큰 사면 초과를 초래할지 안개 속인 가운데 결국 여론의 향방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윤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정치라이브 유경민, 이윤혁이었습니다.